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근 한국 언론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하고 뭐 사드 문제 관련해서 뭐 중국이 3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다 이런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명, 사드 기지 현장 조사, 또 중국 방향에 대한 레이더 차단벽 설치 뭐 이런 걸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 중국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25일자 환구시보인데요. 그 중앙일보의 이 같은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 미사일 전문가 양청주인과의 인터뷰를 이제 실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날조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렇게 유치하고 황당한 기술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양 전문가가요. 이 사드의 레이더 차단벽에 대해서 사드가 중국의 동북 화북을 감시하는지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결정난다면서 이게 중국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긴 차단벽 하나 쳐놓는다고 그래서 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가가 중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드 경계 태세를 낮추거나 뭐 사드 시스템을 대기 아니면 근무 상태로 설정을 하고 중국을 탐측 그리고 작전 대상으로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네요. 또 다른 소식은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죠. 가디언이 27일자 신문에서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들이 건설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시리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제목이요. 30억 불짜리 지하철역 등 쓸모없는 도시의 애물단지들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여기서 뭐 알래스카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다리가 있는데 아무 데로도 통하지 않아요? 예,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베를린에서 곧 지어질 공항이라고 하는데 이 곧이라는 것이 영원히 곧이랍니다. 아, 그래요? 아마 정지된 상태의 모양인데. 계속 짓다가 마른 모양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호텔 돔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4대강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4대강? 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네. 그래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9년 한국에서 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 그리고 또 홍수, 가뭄 피해 복구가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네. 이 홍수나 가뭄 복구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16개의 보를 건설해야 됐고 소요 비용이 22조 원이 들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누리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이 종료를 선언한 2011년 이후에 이 사업이 이 감사원의 비판을 받아왔다 전하면서 이 설계 부실로 인해서 총 16개 보호 중에서 11개가 내구성 부족하다. 또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하면서 그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에 엄청난 유지 관리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16개 보호의 문을 대부분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공사를 했다는 게 그대로 입증되는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디언의 지적이었고요. 네.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관심이 뜨겁지요. 예. 국내에서도 그 민감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번 북한 병사의 귀순을 보면서 흔히 하는 생각이 북한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충격, 측은지심, 그러면서 결국 남한 체제의 우월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번 그 북한 병사의 목숨을 건 용감한 귀순을 놓고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비형 간염 보균자다, 기생충이 수십 마리 나왔다 이런 사실을 놓고 이제 벌어지는 논쟁으로 흘러버리고요. 예. 급기야는 응급 의료 환경의 열악함, 그러니까 국내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의료진에 대한 완전히 성역화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정작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는 놓쳐버리고 상당히 그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버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생충이 중심에 서면서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외신의 이번에 그 한 보도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예요?
24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네. 이번 아주 권위지죠. 그렇죠. 예. 이번 귀순 병사를 보면서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내부 실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예. 사실 이번 사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 뭐예요?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 귀순 용사의 경우에 이제 K-팝을 좋아한다. 뭐 특히 걸그룹을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는 그 생각 이상으로 남쪽 문화가 북한 주민들의 정서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 뭐 봤던 영화 이런 걸로 인해서 가슴 깊이 뿌리 박힌 정서 이런 것들은 훗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념적인 강변 이런 것도 덮기 힘든 어떤 우리의 한 부분을 이루지 않습니까? 몸의 하나죠, 그냥. 그렇죠. 예.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외국 문화, 특히 우리 남쪽에 아주 그 재개발랄하고 자유롭고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에 아주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남쪽의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습관이 되고 있는지는 북한 주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서는 북한을 지탱하는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군인은 아무래도 좀 폐쇄된 생활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남한의 대중문화를 즐겼다면 일반 주민들은 더 많이 즐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해볼 대목이 많다. 이게 이제 이 신문의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를 해서 더 고립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물론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적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보다 예. 북한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봉쇄를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을 빙 둘러싸서 이렇게 담을 쌓기보다는 외부의 문화가 더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이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정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서가 움직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요. 이런 장기적인 정책이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또 북한 핵 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한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그 수미테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더 많이 주자. 네. 보통 왜 문화 외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대 국가한테도 그 전략이 통한다. 그렇죠.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요. 그 탈북 지원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링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Liberty in North Korea 약자인데요. 예. 이 링크에 박석길 정보본부장과 인터뷰를 또 싣고 있는데 이 박 본부장은 현재 그 대부분의 그 대북 정책이 안보 문제 아니면 단호한 어법 사용 아주 이런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은 그런 방식에 이미 숙달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미디어, 문화 이런 지점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북한은 핵무기를 당장 포기할 의사가 지금으로선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가하고 있는 위협을 끝내는 방법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는 일인데 이걸 뭐 우리가 무력으로 하기에는 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 희생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대응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러니까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이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정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 정권은 전쟁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은 절대 만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미디어, 문화 이런 지점에 주목하라. 네. 조금 구체적인 방법도 좀 제시하나요? 네, 그 일단 북한 주민 특히 그 청년들이 외국 영화, 음악 이런 데 친숙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또 양적인 측면에서 이 라디오 송신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디오 송신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이 있다. 이렇게 신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석길 그 링크 본부장 말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맞춤형 라디오 미디어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을 뭐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을 하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정작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저 소련을 봤을 때 그 많은 핵무기를 갖고도 왜 스스로 무너졌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북한 주민을 위한 그런 걸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박 본부장이 그 라디오 송신 개선을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리 아까 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IT 산업을 이용을 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현재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하라 산하 미남의 그 아프리카 지역 여기다가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페이스북 계획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해외 매체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은 활동가들이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북한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대북 강경책 하는데 그쪽하고는 노선이 다른 거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신문도 이제 그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에 만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이 현 미국 정부의 방향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문화 전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결국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사실 그 라디오 송신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IT를 이용을 해서 북한에다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뭐 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이 우리 현재 그 지불하고 있는 안보 비용에 비하면은 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켈리 교수 있죠. 이분이 이 신문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체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나이 어린 세대에다가 영향을 주는 방식 이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들이 자라면서 북한의 방식에 회의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북한의 청년층, 청소년층 여기를 겨냥한 어떤 미디어 제공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단지들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여기서 뭐 알래스카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다리. 다리가 있는데 아무 데로도 통하질 않아요?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에서 곧 지어질 공항이라고 하는데 이 곧이라는 것이 영원히 곧이랍니다. 그래요? 아마 정지된 상태의 모양인데. 계속 짓다가 마른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호텔 돔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꼽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4대강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4대강?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그래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9년 한국에서 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 그리고 또 홍수, 가뭄 피해 복구가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 홍수나 가뭄 복구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16개의 보를 건설해야 됐고 소요 비용이 22조 원이 들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데 한국 국민들 사드의 레이더 차단벽에 대해서 사드가 중국의 동북 화북을 감시하는지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결정 난다면서 이게 중국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긴 차단벽 하나 쳐놓는다고 그래서 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가가 중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드 경계 태세를 낮추거나 뭐 사드 시스템을 대기 아니면 근무 상태로 설정을 하고 중국을 탐수
탐측 그리고 작전 대상으로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네요. 또 다른 소식은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죠. 가디언이 27일자 신문에서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들이 건설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시리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제목이요. 30억 불짜리 지하철역 등 쓸모없는 도시의 애물단지. 보통 이번 북한 병사의 귀순을 보면서 흔히 하는 생각이 북한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충격, 측은지심, 그러면서 결국 남한 체제의 우월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번 북한 병사의 목숨을 건 용감한 귀순을 놓고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B형 간염 보균자다, 기생충이 수십 마리 나왔다 이런 사실을 놓고 이제 벌어지는 논쟁으로 흘러버리고요. 예. 급기야는 응급 의료 환경의 열악함, 그러니까 국내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의료진에 대한 완전히 성역화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서 정작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는 놓쳐버리고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버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생충이 중심에 서면서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외신의 이번에 한 보도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근 한국 언론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하고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3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다 이런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명, 사드 기지 현장 조사, 또 중국 방향에 대한 레이더 차단벽 설치 이런 걸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 중국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25일자 환구시보인데요. 중앙일보의 이 같은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 미사일 전문가 양청주인과의 인터뷰를 이제 실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날조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렇게 유치하고 황당한 기술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양 전문가가요. 이런 자신들의 세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누리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4대강 사업이 종료를 전하는 2011년 이후에 이 사업이 이 감사원의 비판을 받아왔다 전하면서 이 설계 부실로 인해서 총 16개 보호 중에서 11개가 내구성 부족하다. 또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하면서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에 엄청난 유지 관리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16개 보호의 문을 대부분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공사를 했다는 게 그대로 입증되는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디언의 지적이었고요. 네.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관심이 뜨겁지요. 예. 국내에서도 민감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